13장입니다. 13장에서는 이제 뭘 설명하냐면 연산자를 다중정의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연산자를 다중정의한다는 건 내가 정의하는 클래스나 구조체에 연산자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이 구조체나 이 내가 만든 객체도 연산자를 이용해서 뭔가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원래 연산자들은 원시 타입이나 그러니까 C++에 포함되어 있는 타입들만 가지고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건데, C++는 내가 만드는 새로운 타입, 클래스나 구조체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연산자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걔를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연산자 다중정의라 그래요. 재정의가 아니라 다중정의예요. 제가 예전에는 용어를 잘못 썼었어요. 얘를 오버로딩을 재정의로 한 적이 있는데,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게 아니라 다중정의하는 거예요. 기존 연산자는 그대로 있는 거고 추가하는 거죠. 정수를 더하는 기능은 있는 거고 덧셈을 내가 내 거에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자를 다중정의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두 가지 예제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군 개념을 갖고, 수학에 있는 군, 수학에서 군이 뭔지 아세요? 그 군과 관련해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군과 관련된 어떤 수학 연산을 그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문자를 처리할 때 C++에서는 어떤 클래스를 쓰냐면 스트링 클래스를 쓰죠. 걔랑 똑같은 거를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K-스트링을 해서 요 두 개를 만들면서 연산자들을 어떻게 이런 클래스에 다중정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그 모듈러 어리드메틱, 이 군이라는 거를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군은 덧셈군, 곱셈군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군은 뭐냐면은 수 체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예요. 정수가 있고 뭐 부동수수가 있는데,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 있는 수들로 구성된 새로운 수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이 있고, 근데 이 수 체계에는 연산이 한 종류밖에 존재를 안 해요. 이항 연산자 하나만, 딱 하나의 연산자만 존재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합과 이항 연산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어떤 새로운 수체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집합은 그 만든 이항 연산, 사용하는 이항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됩니다. 닫혀 있다는 거는 집합에 있는 원소를 두 개 끄집어내서 이항 연산을 취했을 때 그 결과는 다시 집합에 있는 원소여야 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닫혀 있다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정수는 계속 커지죠. 더하면 곱해도 커지니까 범위를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군을 만들 때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나머지 연산을 추가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연산에다가 모드 7, 그러니까 요게 이항 연산으로 정의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합이 어떻게 되냐면 0부터 6까지 집합이 되는 거고, 여기에는 어떤 애들을 두 개를 끄집어내서 더한 다음에 모듈로 칠하면 다시 얘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덧셈군입니다. 그래서 이 군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항등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등원. 항등원은 요게 항등원이에요. 어떤 집합에 있는 원소를 끄집어내서 또 다른 원소랑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돼야 돼요. 모든 애들이 그 애와 이항연산을 하면 A가 돼야 돼요. 근데 덧셈군에서 항등원은 뭐예요? 0. 곱셈군은 1. 네, 됩니다. 그래서 덧셈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연산자 하나만 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연산을 하다 보면 플러스를 하면 또 뭘 하고 싶어요? 마이너스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는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원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역원. 그래서 A가 있는데 A의 인버스를 취하면은 항등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A, B가 X일 때 여기다가 A 인버스를 양쪽에다 해주면 이쪽엔 뭐가 돼? 이 두 개는 어떻게 돼? 2가 되죠. 항노원을 더해주면 2가 되는 거고 그 2를 또 B랑 해주면 2는 있으나 마나 내죠. 그러면 B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인버스를 더해주는 거는 뭘 해주는 효과랑 똑같아요. 뺄셈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역원들을 구해서 더해줌으로써 뺄셈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1의 역원은 6이에요. 6의 역원은 1이 돼요. 군 어렵지 않죠. 덧셈군. 그렇죠? 그래서 이 덧셈군을 이제 우리가 클래스로 만들 거예요. 클래스로 만드는데 덧셈군을 만들면은 뭐 역원도 구해야 되겠고 덧셈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메소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연산자를 다중정의해서 연산자를 사용해 가지고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자를 다중정의한다는 건 클래스를 만들 때마다 다 꼭 연산자를 다중정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애들은 연산자를 다중정의함으로써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좀 더 간결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간결하게. 그래서 이런 군에 대한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덧셈군은 덧셈군에 있는 원소를 하나 유지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7을 쓰면은 저 n이 0부터 6까지 값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연산을 하고는 7로 모듈러 해줘야 되니까 그 7을 이제 P로 놓겠습니다. 보통 이 덧셈군을 만들 때 아까 설명을 빼먹었는데 이 모두 7하는 그 7 뭐 하는 애들은 소수를 써요. 소수를 써야 제대로 된 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듈러 이 덧셈군을 만들 때 덧셈 할 건지 곱셈 할 건지 차이가 있고 그럼 곱셈은 덧셈군이 되는데 모듈러 할 때는 항상 이제 그 모듈러 하는 값은 소수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생성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n과 p를 받아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이 n이 0부터 6까지 값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8을 줬다. 그럼 실제 유지하는 건 1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걸 해주는 게 얘예요. 예. 그래서 얘는 한번 리듀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가 100일 뭐 어떤 정수든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유지하는 건 결국에는 걔랑 똑같은 애가 돼요. 그거를 이 세계에서는 합동이라 그래요. 군에서는. 그러니까 군에서는 모두 7 덧셈군에서는 1과 8은 합동이에요. 똑같은 수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거고 만약 음수를 줬다. 그러면 양수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 더하기 6은 0이죠. 이 동네에선. 그럼 이 6은 뭐랑 같은 개념이에요? 마이너스 1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들어오면 6으로 바꿔요. 그럼 마이너스 6으로 어떻게 바꾸냐? 마이너스 1에다 더하기 P 해주면 돼요. 그리고 얘가 그 범위보다 큰 애야.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모듈러를 한 다음에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걔랑 이제 이 동네에서는 우리는 항상 어떤 값만 유지해요? 0에서 6까지. 0에서 P-1까지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1이나 0이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P는 양수여야 돼요. 그리고 소수가 맞는데 어쨌든 저렇게 되면 예외를 발생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으냐면은 이 군에 있는 두 개의 원소를 더하고 싶습니다.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런 add라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연산자를 다중정의할 수 없다. 자바 같은 건 연산자를 다중정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하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하겠죠. a.addp. 근데 a.addb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1 더하기 3을 해. 4죠.
근데 이 과정에서 2나 3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를 하면 A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B를 바꾸어도 안 돼요. A와 B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신에 A 더하기 B 한 새로운 애가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이 add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요? 값으로 여기서 새로운 애를 만드는 거예요. 이 A나 this나 B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A.add 하면 얘가 중심이 되는 객체죠. 얘가 여기서 this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B가 인자로 온 other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들 때, 이런 애를 만들 때 우리가 보통 A.fu면 A를 수정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수정하면 안 돼. 수정하면은 의미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일반적하고 달라요. 우리는 1 더하기 4 하면서 2를 5로 바꾸지 않아요. 그냥 5라는 애를 새로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함수가 여기서 우리가 이거 만들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디스 자체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꾸면 안 돼. 얘는 그대로 가고 요 결과를 유지하는 새로운 애를 만들어서 반환해 주면 돼요. 뭐 이 두 개를 더하는 건 심플하죠. and를 더한 다음에 p로 모듈라해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는 메소드로 만든 거죠. 메소드로 안 만들고 저렇게 스태틱 함수나 아니면 일반 함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일반 함수로 만들면 이제 쓰는 형태가 add a, b가 되겠죠. 요거는 일반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산이 필요하면 메소드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일반 함수로 만들 수 있고 일반 함수로 만들면 이제 소속이 없어지니까 일반 함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 안에 넣는 거예요. 일반 함수인데 이 안에 넣으려면 뭘로 만들어요? 메소드가 아니니까 스태틱 메소드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소속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일반 함수를 만들 때 이 일반 함수가 특정 클래스와 연관되어 있으면 그냥 하나 붕 떨어져서 존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클래스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클래스에서는 이런 연산들을 해야 되겠고 이런 연산들을 차라리 함수로 호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산자를 이용하면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가 되면은 그래도 괜찮아. 근데 만약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연산자를 다주정의하지 않고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 add B 또 add C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프로그램보다 이렇게 하는 게 간결하죠. 의미 전달도 잘 되고. 그래서 C++는 이제 연산자를 다중정의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연산자의 다중정의를 어떻게 하냐? 그냥 메소드나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메소드나 함수를 정의하는데 이때 일반적인 함수와 다른 점은 함수 이름이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로 시작하고요. 내가 구현하려야 되는 연산자가 옵니다. 나머지 내용은 아까랑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함수를 연산자를 다중정의한다는 거는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통은 우리가 A 더 이항 연산자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얘를 우리가 사입표기법이라 그래요. 사입표기법. 그러니까 이항 연산자를 우리가 구현할 때 이 연산자를 P 연산자 사이에 놓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 말고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거를 이제 프리픽스 포인트 형태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함수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고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면 컴파일러는 요거를 호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플러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의 내용은
얘랑은 차이가 없어요. 일반 함수를 만드나 연산자를 다중정의하나. 즉 결론은 연산자 다중정의는 함수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단지 함수 이름이 오퍼레이터라는 걸로 시작하고 그렇게 만든 다음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안 쓰겠죠. 실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함수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 예전 함수 호출한 형태로 호출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연산자를 쓰듯이 써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쓰면 이걸 이렇게 바꿔주는 애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해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연산자를 다중정의하는 거는 그 연산자가 동작하는 방법을 함수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면 돼요. 그리고 쓸 때는 연산자처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산자는 메소드로 정의할 수도 있고 일반 함수로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일반 함수 정의할 수가 있고 뭘 못하냐 하면은 기존 연산자의 그 의미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 함수로 만들면서 오퍼레이터 플러스 인트를 받는 걸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얘는 뭐라는 거야 원래 1 더하기 3 할 때 내부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미 쓰고 있는 연산자는 내가 못 만들어.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사용자 정의 타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얘를 메소드로 정의하면은 오퍼레이터 플러스 하나만 오겠죠. 하나만.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 되냐면 A 더하기 3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항 연산자의 왼쪽에 오는 애가 뭐가 되는 거야? 디스가 되는 거지. 요거는 이렇게 A 점 오퍼레이터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산자를 다중정의하면은 그거의 우선순위와 결합순서는 어떻게 될까? 바뀔까? 안 바뀌어요. 예전에 원래 연산자들의 우선순위와 결합순서는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순서대로 써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SCD, Cout 할 때 이거 쓰잖아요. 얘의 우선순위는 다중정의한 연산자인데 얘의 우선순위는 뭐와 같아? 비트 이동 연산자와 같은 거죠. 원래 거기 있기보다는 더 아래 있으면 얘한테 더 맞는 건데 되게 높게 있는 거예요. 입출력 연산자 치고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항 연산자면 이항 연산자로 재정해야 되겠고 단항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로 재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 각각 연산자들 다중정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연산자 다중정의가 뭐다 거기까지만 설명드린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